토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제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인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양정사 이후영입니다. 저는 일찍이 20대 초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곡부서당에서 서암 김희진 선생님께 소학과 사서를 배우고, 그리고 이어서 전남 보성군 복내면 시천리 덕산정사에서 송담 이백순 선생님께 시경, 서경 등 삼경과 한시를 배웠고, 이후 다시 30대 말까지 서암 선생님께 근사로 성악지벼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3년간 윤미길 교수님과 박근규 교수님 모시고 한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40대 초부터는 번역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제 얘기 중에서 악기편, 효경 이런 경서를 번역하였고, 이어서 우리나라 악학개범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송나라 진양이 40여 년에 걸쳐 방대하게 쓴 악서, 또 음악의 핵심 서적인 최원정의 율려신서 이런 음악 서적을 번역을 하였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동북아연구재단에서 김육부의 동북통사 번역에도 제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그 송현재 선생과 또 농산 신득구 사이에 있었던 인심 도심설 논변을 쓴 농산집 가운데 천설편을 번역을 하고, 경자오란후 청나라로 파견된 첫 번째 사행단의 서장관이었던 수봉 이여익의 수봉집 등 20여 년 넘게 20여 종의 그 책을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학을 강독을 할 때 제가 배운 대로 성독을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성독을 하고 여러분이 성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법적인 분석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라는 경학은 대체로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강독의 중간에 아름다운 한시도 한 수씩 하여 신압으로 한시를 익혀서 시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학은 어떤 책인가? 대학은 우리가 잘 아는 사서 오경 중에 예기가 있지요. 예기는 총 49개의 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42번째 편이었습니다. 그 유교의 중요 경전으로 인식한 홍대의 그 삼화광, 또 삼화광이 대학광의를 지었고, 또 정명도 정의천 형제분이 이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표장해냈습니다. 그것을 주자께서 다시 경일장과 전시당으로 그렇게 장구를 나누면서 유교 정통경전인 사서 가운데 한 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삼강령이라고 해서 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런 삼강령하고, 그 다음에 8조목이 있는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시국, 평천하 이런 8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수기치라는 수를 밝힌 수기치인지술,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밝힌 그런 수신서면서 정치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문에 대해서 송나라 주자께서 주석을 붙이셨으므로 그런 원문과 주를 모두 강학을 하겠습니다. 그 강학하는 가운데 한자 하나하나를 보고 또 문장을 볼 때 문법도 살펴보면서 전토를 하고 풀이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 문장 구조에 있어서 제일 단순한 구조가 주술구조라고 있습니다. 주술구조는 뭐냐면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관계를 말합니다. 맨 앞에 주어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서술어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예문을 한번 보면 나오자, 호비자, 석삼자, 자척자가 있지요. 그걸 붙여 읽으면 오비삼척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풀이해 본다면 오비는 내 코가 되겠고 삼척은 석자가 되겠습니다. 풀이해보면 내 코가 석자이다. 그러면 내 코가 해서 주격 조사 가가 붙지요. 그러니까 오비가 주어라는 뜻이고 삼척이다, 석자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기 때문에 삼척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오비 두 글자가 주어, 삼척 두 글자가 서술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보십시다. 너여자, 말씀언자, 진실로 성자, 오를 시자가 있습니다. 자, 붙여
읽으면 여언성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풀이하면 너의 말이 진실로 옳다 이다입니다. 그러면 너의 말 이에서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었고 진실로 옳다에서 이다가 붙었지요. 그러면 여언이 주어가 되고 성시가 서술어가 된다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한문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주어 더하기 서술어로 이루어진 주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모두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강의한 후에 실제 대학을 강독하면서 그 내용을 나오는 대로 이건 주술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적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대학을 보겠습니다. 대학 첫 번째 서문 삼강년 부분인 첫 번째 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이지요. 자, 맨 앞에 보면 대학 장구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얘기 가운데 42번째 편이었었습니다. 그 편일 때는 하나의 통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자께서 경일장과 전십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과 구로 구별해서 이렇게 대학이라는 책을 새로이 편집했다. 그래서 대학 장구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본문을 보시면 큰 대자지요. 대학지도 할 때 큰 대자. 원래는 이게 우리가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태학이라고 그래서 클 태자하고 큰 대자가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를 원음으로 읽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 큰 대자. 학은 바로 뭐냐면 배울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가 나오지요. 우리가 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갈지 그러죠. 갈지는 이게 어디 간다는 의미니까 동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의 의미가 아니고 뭐뭐 하는 뭐뭐의 이런 의미로 쓰인 관형격 조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도자가 있지요. 이 도자는 우리가 사람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 그런 것을 말하는 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제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밝을 명자가 두 번 겹쳐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덕 그럽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올바른 도리를 오랫동안 행하다 보면 그게 몸에 익혀서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상과 같은 기운 이런 걸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을 제자가 또 한 번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할 친자가 있는데 주자께 정자께서 보시니까 여기에는 친할 친자가 놓일 자리가 아니다. 뒤에 전에 가보면 신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는 경을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친자가 아니고 새로울 신자로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여기 있는 글씨는 친민이라고 돼 있지만 신민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민자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있을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칠지 어디에 머무르다 어디에 그쳐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자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늘어 그런데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개사어 그래서 뭐뭐에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할 지자가 있고 착할 선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를 하나하나 전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문장을 쉽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우리 선조들이 찾아낸 방법이 토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를 붙이는 걸 우리는 현토하다 그럽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쉽게 그것을 풀이하고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토를 붙입니다. 토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이와 같이 대학지도는에서 주격도 는이 붙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하는 의미로 그런 하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한 문장이 끝났다 뭐뭐이니라 이게 붙어있죠. 그와 같은 것을 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옛날에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구결이라고 해서 한자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발음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걸 구결토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토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하도록 해야겠지요. 대학은 큰 어른들이 다니는 학교를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D자는 관형격 조사라고 했으니까 대학의 방법은 제명 명덕, 뒤에 있는 명덕 두 글자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명자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신민에서 민자는 목적어가 되겠고 새신자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선의 그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주자께서는 바로 대학의 삼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사실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조선의 많은 학자들이 명덕이 무엇일까, 지어지선이 무엇일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학파에서 명덕을 저것을 태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명덕을 양심이라고도 하고, 지어지선은 어떤 분은 도이다 하고, 어떤 분은 지어지선이 태극이라고도 했습니다. 저것은 후대에 우리 유학자들이 고민하던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은 계속 강독을 그렇게 하고요. 경학만 하다 보면 내용이 딱딱하니까 수업할 때마다 한시를 한 수씩, 우리나라 유명한 한시, 또 중국에서 유명한 한시, 그것들 한 수씩을 우리가 5원 절구만 선별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감상한 시간도 잠깐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반자, 달월자로 되어 있는 반월, 반달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그 황진이의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씩 4개의 구절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되어 있는 시를 우리는 오언절구 그럽니다. 오언이라는 것은 한 구절이 5글자씩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절구는 4개의 구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시는 율시가 8구로 되어져 있는 율시가 원칙인데 그것을 반으로 뚝 잘랐다고 해서 절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은 시상을 일으킨다 해서 기구, 두 번째 구는 계승한다 해서 승구, 세 번째 구절은 전환시킨다 해서 전구, 네 번째 구는 시상을 맺는다 해서 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보지요. 첫 번째 글자는 누구 숫자지요? 이거 의문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후, 누구. 그 다음에 까끌, 착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륜산, 고운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매산, 그 다음에 구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말음질할 재, 그 다음에 이룰성, 이루어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짤직, 우리가 직조한다고 그러죠. 옷감을 짤 때. 그 다음에 계집녀, 그 다음에 머리빗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를 보면 당길견, 소우, 소를 끌고 다니는 목동을 말하겠죠. 그러면서는 한일, 갈거, 비후. 네 번째는 근심수, 그 다음에 던질척, 그 다음에 풀을 벽, 빌공, 빌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를 그냥 문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운문이라고 그럽니다. 운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승의 끝머리 글자 소, 결의 끝머리 글자 허, 이 두 글자가 운으로 되어져 있는 우원절구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토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척 곤산호 가야 재성직녀소 견의 일거 후에 수척 벽공어인가 누가 울륜산의 옥을 깎아서 직녀의 말음질해서 직녀의 머리빗을 만들었나. 견우가 한번 떠나간 뒤에 근심하다가 푸른 하늘에 던져놓은 것인가. 시가 아주 절묘하지요. 반달을 노래하라고 했더니 직녀가 나오고 견우가 나옵니다. 직녀와 견우는 어떤 관계지요? 연인 관계잖아요. 반달을 노래하라고 했더니 여기 사랑 노래까지 돼버렸어요. 자,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한 물건, 반달이라고 하는 한 물건을 노래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직녀와 견우의 사랑 노래까지 된 것, 그건 두 가지의 뜻을 다 겸하는 것을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명시에 속하는 문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뒤로 가면서 이 시 짓는 운자를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 한자는 글씨 하나하나마다 전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사성 체계가 있어서 발음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는 한시를 짓는다는 것은 그 평축법을
적절히 고르게 놓아서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칙법에 관한 것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은 매시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강독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단에서 얻은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그런 많은 책을 번역하는 가운데 얻게 된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강독하는 이 대학 강독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